112만원에 시마노 9단 기어의 20인치 풀샥 전기자전거라니, 게다가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다니. 오늘은 꽤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과 가격에 혹하실만한 전기자전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갖춰야 할 건 다 갖춘 전기자전거 리콘바이크의 크롬 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0인치 미니벨로를 선택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대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차에 실어서 옮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휴대성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히는 부분은 딱 한 곳입니다. 핸들부만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핸들의 중간부가 마치 C포스트처럼 끼우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튀어나온 은석 버튼을 눌러서 핸들을 잡아 빼면 핸들을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일반 접이식 자전거처럼 옆쪽으로 핸들이 내려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상태는 앞쪽입니다. 높이를 줄여서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 나아 보이네요. 가장 긴 면의 길이는 145, 실측 무게는 21 정도 나옵니다. 계단에서 잠깐 드는 것 정도는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매일 이용하려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는 무게겠죠. 길이도 145 정도 되면 상당히 긴 길입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수납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구입 전에 자동차 트렁크의 사이즈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올릴 때는 서스펜션 윗부분을 잡게 되는데 좀 두꺼운 편이지만 파지하는 자세나 무게중심이 잘 맞는 편이어서 큰 불편함 없이 들 수 있는 편입니다. 20인치 자전거는 엘리베이터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적당한 승차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롬 X 역시 그랬습니다. 넓지 않은 엘리베이터에도 쏙 들어가고 승차감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한 승차감을 보여줬고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보도블록에서 모두 탈만한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은 스프링 서스펜션, 뒤쪽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배터리는 36V에 11.6A로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12A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에는 11.6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급 문제로 배터리가 바뀐 것 같죠? 그래도 배터리 셀과 용량을 적어놔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모터 출력은 36V에 350W입니다. 스피드 센서가 아닌 토크 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계기판은 스로틀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단색의 액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성은 준수한 편인데 영상으로 보셔도 얼룩덜룩하다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거슬립니다. 속도는 얼추 맞는 편인데 배터리는 두 개의 게이지가 모두 부정확합니다. 그냥 계기판에서 볼트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스로틀이 달려있긴 한데 분리형이라서 나중에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은 스로틀만 분리하면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에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콘에서 인증 마크만 붙여준다면 말이죠. 인상적이었던 건 모터를 끄고 이용할 때 마치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가벼운 페달링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지에서는 굳이 모터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당연히 출고 기준 25km에 제한이 되어 있고 개인이 해제한다면 30km 초반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한 속도가 나옵니다. 주행거리는 평지 1, 2단, 오르막 3, 4, 5단으로 이용했을 때 약 60km 정도 달리고 나서 배터리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평균 속도는 20km 정도로 유지하였으며 주행이 끝난 후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충분히 사용했다기보다는 살짝 부족하게 뒤에서 조금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를 막 사용하면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건 주행 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편의성은 전기를 껐을 때와 켰을 때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크롬엑스의 경우 마치 일반 자전거를 구입해서 제가 직접 모터를 장착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39T의 크랭크는 너무 작아서 후륜 기어를 9단까지 낮춰도 주행속도 25km를 유지하려면 발을 너무 빨리 돌려줘야 했습니다. 마치 기어가 없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 초속력을 유지하려면 발을 빨리 돌려줘야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50T 내외의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모터를 킨 상태에서는 후륜 기어가 거의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만 조작하는 정도로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9단 고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 센서가 아닌 토크 센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모터를 켠 상태에서도 발을 약하게 살살 돌리면 토크가 약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터도 아주 약하게 작동되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를 켠 상태에서도 사람이 걷는 속도처럼 천천히 주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발을 좀 더 빠르게 돌리면 모터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전자기어를 이용해서 단수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발을 구르는 파워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크롬X에 사용된 토크 센서가 그닥 상급 센서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페달을 밟을 때 약간 발이 헛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권투로 치자면 상대가 눈앞에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헛방을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페달링을 할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잠깐 서서 대기할 때 실수로 페달의 무게가 잘못 실리면 순간적으로 모터가 작동되게 됩니다. 크롬X에 쓰이고 있는 토크 센서의 원리로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신호 대기 중일 때 조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레버 중에 뒤쪽 브레이크에만 신호선이 있어서 앞쪽 브레이크는 잡고 있어도 모터가 작동합니다. 이것도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순정 브레이크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저가 브레이크를 원가 190짜리 정류자전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건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제동을 천천히 할 때는 바퀴에서 떨림이 느껴집니다. 아직 새 제품 같은 상태다 보니까 제동력 자체는 그냥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당연히 잘 멈추지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순정 페달과 QR 레버 역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페달을 봤을 때 뭔가 다른 저가 자전거의 페달을 잘못 장착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슬린 느낌을 받았었죠. 물론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한 건 아직 없었지만 말이죠. 안장을 잡아주는 QR 레버는 사실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를 가늠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무거운 편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순정 QR 레버는 정말 강하게 조여주지 않으면 안장을 고정해주지 못하고 흘러내립니다. 딱 100km 주행한 자전거의 안장이 이런 상태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전체적인 마감 상태는 조금 애매한 편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이음새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유격이 꽤 눈에 띄인다는 것과 서스펜션 연결부를 노출하는 부분이 꼭 이렇게 날카롭게 네모네모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부분 등등 사소한 부분에서의 마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인치 미니벨로에 킥스탠드가 없다는 건 정말 100번 1000번 욕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로드나 픽시 같은 것도 아니고 킥스탠드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앞쪽엔 라이트가 없지만 후면에는 꽤 밝은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눈에 상당히 잘 보이고 정지등으로 사용되는데 아쉬운 건 상시 점등이 안 됩니다. 사실 자전거를 주행할 때 후미 쪽에서는 계속 빛을 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작동법을 모르는 건지 원래 안 되는 건지 아무튼 안 됩니다. 설명서에서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촬영을 하다가 알았는데 앞쪽 서스펜션이 벌써 내려앉았더라고요. 수리를 맡겨야겠죠. 그래도 리콘이 AS는 확실하니까 뭐 이건 고치면 되겠죠. 강서 사장님 제가 또 방문하게 생겼네요. 금방 가겠습니다. 네, 크롬X는 디자인이 꽤 잘 빠져있고 배터리가 커서 주행거리도 잘 뽑아주고 승차감도 좋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도 전기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 있게 사용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이나 다른 제품을 이용하다가 변경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만약 이거를 160만원 주고 구매했다면 정말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앞쪽 크랭크를 좀 큰 걸로 교체를 하고 브레이크 뭉치도 좀 더 괜찮은 걸로 장착을 하고요. 안장 쪽 QR 레버와 페달을 좀 더 견고한 걸로 바꾼 뒤에 후면 지시등을 상시 점등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킥스탠드를 설치하면 꽤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실상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나름 보기 좋고 예쁜 떡인데 제 돈 다 주고 먹기에는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진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건 꿀팁이겠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